쉴 새 없이 바로 2부입니다. 시간 보면 바로 하죠. 일단은 영상을 다시 저거 종료를 했어요. 자, 해지라는 건 파생상품의 현물 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손실 시장에서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지라는 건 롱 해지와 숏 해지로 나뉘고 반대 포지션으로 매입한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법과 같은 거야. 법도 어떤 뭐 이렇게 법이다 이렇게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할게요. 해석을 해드릴게요. 손실 시장에서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만.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 그러면 아까 이렇게 가는 게 완전 반대잖아요. 이게 레버리지고 이게 인버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되는 포지션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거, 이게 해지가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버스 해지 맞아요. 인버스가 해지가 맞아. 근데 뭐냐, 인버스 이꼴 해지가 아니야. 해지는 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인버스가 해지에 포함이 되는 거지 인버스 이꼴 해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무조건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레버리지는 상승으로 가고 인버스는 반대로 가고, 반대되는 포지션으로 매입하고, 하고는 뭐야? 매입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대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대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레버리지가 이렇게 올라 그러면 주식을 사도 수익이 나잖아요. 주식은 매수와 매도가 되는 거니까.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데, 인버스를 만약에 주식이 하락해, 인버스를 나면은 수익인 거잖아요. 이게 공매도 개념이니까 위에서 주식이 하락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인버스를 사면 수익이잖아요. 정말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제 인버스라는 것도 또 설명을 하면, 인버스라는 거는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게 지수예요. 지수가 고점이면은 이때 매수를 하면, 매도 이제 하락했을 때 매도를 하면 오히려 이만큼에 대해서 상승분처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인버스라는 건. 그러니까 지수 차트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수 차트면 이걸 반대로 뒤집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뒤집었는데 이제 수익은 위로 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로 가는 게 수익이다라고 느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인버스는 반대 개념이죠. 이제 선물에서 공매도는 또 약간 다른 개념인데, 맥락은 같은데 다른 개념입니다. 공매도는. 인버스는 이제 그런 ETF를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공매도는 없는 거를 차입해서 빌려서 뭔가를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지금 설명할 문제는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레버리지는 레버리지고, 인버스는 레버리지의 반대 개념이고, 해지라는 건 대안투자다. 대안투자. 쉽게 얘기해서 대안투자다. 그래서 인버스가 해지일 수는 있지만 인버스 이꼴 해지는 아니라는 거죠. 인버스가 해지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해지는 여러 요소들의 대안투자라는 개념이다. 반대 포지션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롱 해지와 숏 해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이 인버스가 해지 역할을 하는 거고, 지수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인버스의 해지 역할을 레버리지가 하는 거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레버리지의 해지 역할을 인버스가 하는 거죠. 롱 해지와 숏. 가격 상승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선물을 매입하여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며, 반대로 숏 해지는 가격 하락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선물에 관한 해지인데, 해지라는 용어
개념 자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방금 이제 요거는 사전 선물에서 옵션 상품에서 사용되는 해지에 대한 용어고, 해지 이걸로 검색하지만 이걸로 해야겠다. 대비책. 아유, 그래 딱 이렇게 나오잖아. 대비책.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안투자라고 했잖아요. 대안투자. 그러니까 대비책인 거예요. 해지는. 이래서 어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원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면밀히 봐야 돼. 왜 이렇게 해지라고 하지? 왜 그게 그거지? 나오잖아요. 대비책이라고. 대안투자라는 개념이에요. 대안투자. 그러니까 인버스 이꼴 해지가 아니야. 인버스는 해지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야. 해지에 대안투자가 되는 거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상승장에서는 인버스의 해지가 대안투자가 레버리지인 거고,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의 해지가 인버스인 거고,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안투자의 개념. 그래서 이제 자금들이 있어요. 품절주가 있고 해지주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뭐 동전주 얘기도 했었다고 하니까, 동전주 얘기 있어요. 그 자금들이 이제 손절 자금들 있고,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해.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한 수익 자금이 있고, 여기서 손절한 손절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수는 계속 빠져. 계속 이제 종목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손절이 나오고 계속 이탈을 해. 뭐 달러가 강세면은 외화로 빠져나가겠죠. 근데 달러가 강세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국내적인 문제야.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 이슈가 되고, 근데 국내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나가니까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고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를 하면은 악순환으로 반복돼서 하락된단 말이에요. 자금들이 계속 나가. 그럼 이 자금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금으로 가거나 달러로 가거나 그 외에 남는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는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 품절주랑 해지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절주가 결국에 해지주보다 하위 개념이죠. 해지의 역할을 하는 거지, 품절주가. 동전주도 해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인버스도 해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대안투자가 된다는 거야. 품절주가 대안투자가 되고, 동전주가 대안투자가 되고, 인버스가 대안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이탈한 자금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주식이 보통 갈 때 이렇게 주식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기간 조정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하고 이렇게 급등을 간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인 주식의 패턴이거든요. 어떤 주식이 이렇게 흐름이 있어. 흐름이 있다가 기간 조정이 쭉 있어. 기간 조정이 끝나면 못 버티고 나가. 못 버틴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이 있어. 대출이 있고 뭐 신용이 있어. 이자가 있거나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들이 기간 동안 계속 있다가 나가. 못 버티고 나가. 손절돼. 그럼 그 물량을 세력이 받아 먹어요. 받아 먹다가 이제 투입대가 어느 정도 대출 물량이 다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투입대가 돼. 그럼 이제 체크를 해요. 위아래로 흔들어서 더 이상 나갈 사람이 있나? 아니면은 뭐 내가 이 정도 흔들었는데 조금 물량이 빠져나오나? 그럼 그 물량까지 흡수를 해.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나가는 사람 없다. 이 사람들은 가격을 높여도 버텨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가격 상승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급등의 패턴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급등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패턴을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확 안 돌아가네. 요 패턴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기본 골자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의미가 뭐냐면, 세력이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얼만큼을 매집을 해서 상승을 시키냐가 중요를 해요. 이게 기본 골자야. 이게 주식의 아주 기본 골자야.
아주 그냥 아주 기본 골자야. 그냥 이거는 뭐야, 내가 살아서 숨 쉰다, 숨 쉬는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 기본 골자. 내가 한 주도 없는데 저 주가가 상승하면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보유를 해야 돼. 세력 입장에서는 세력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물량을 매집을 해야 돼. 이건 아주 기본 골자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래량이 증거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증거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기본 골자예요. 기본 골자. 기본 중에 기본, 아주 그냥 기본 골자.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기본 골자. 별표 땡땡.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간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해. 그럼 이제 뭐냐, 품절주. 자금들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갔어. 품절주는 세력이 이 대주주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금방 매집을 할 수가 있어. 소량 조금만 갖다가 상승을 시킬 수가 있어. 그 상승하기에 유리하죠, 품절주가. 그래서 이제 품절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해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이 유리하니까, 급등시키기 쉬우니까.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는 거야. 요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뭐냐, 이제 제가 해지주 역할을 하는 것들, 품절주 말했었고, 동전주 말했고, 신규주, 신규 상장주 아까 전에 이제 일부 지금 나눴으니까 일부 영상에서 설명했을 때 상단에 매물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상단에 매물대가 없어. 물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량 체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조금만 튀면은 막 사람들이 다 몰려. 신규주에. 신규주가 상장한 당일날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리는 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신규주가 조금 눌렸다가 갈 때도 해지주의 역할을 하지만, 신규주가 상장 당일에 갈 때 보통 지수가 안 좋을 때 신규주가 상장 당일에 급등을 하거든요. 그게 해지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절 자금들이 다 여기에 쏠리는 거야. 대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안 투자를. 갑자기 화가 나네.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원이나 이 말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해지주를 백날 설명하면 뭐하냐고. 해지주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검색만 이렇게 하니까 바로 나오잖아. 나도 이걸 왜 검색을 안 해서 대비책이라고 얘기를 못했을까? 뭐 나도 잘못이지. 그러니까 대안투자에, 기본적으로 해지주는 대안투자야. 그러니까 품절주도 해지주가 되고 모든 게 다 해지주에 속하는 거야. 인버스도 해지주가 되고 그래서 이제 품절주는 그런 의미에서 해지주가 된다. 지수가 하락할 때 해지주가 한다. 이제 기본적인 품절주가 신라섬유 제가 요번에 이제 신라섬유 130% 먹었죠. 130%. 신라섬유가 있고 양지사가 있고 또 하나 뭐지? 신라섬유, 코데즈 컴바인. 요 세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지주예요. 해지주 삼형제로 불리는데, 일단 대주주의 매집이, 대주주의 대주주가 높아요. 한 보통 60에서 70% 되거든요. 해지주들은. 해지주가 아니라 대표적인 품절주의 얘네 셋이. 대주주의 비중이 높아. 그런 종목들이 뭐냐?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네 싶은 거예요. 명확하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물론 기존의 것들도 그냥 저희 생각인 거지 명확하게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건 더더욱이 그런 거예요. 신라섬유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섬유 회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 섬유니까 그게 아니라 중고차 매매단지에 땅이 많대요. 중고차 매매단지에 땅이 많대. 양지사도 이게 제가 저희 매형의 사돈 어르신이 양지사에 다니셨는데 공장 단지가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얘네도 기본적으로 땅이 엄청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뭔가 있어. 얘네가 굳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아도 대주주들이 자기네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버티고 있어, 그냥 대주주가 계속. 이런 애들은 보면은 아마 자진상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냥 조금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코데즈 컴바인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얘도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뭔가 이게 이제 대북주에 연관이 있는데, 대북주라는 건 이제 얘네가 개성공단 때문에 대북주에 속한단 말이에요. 개성공단. 얘네도 뭔가 그쪽으로 있지 않을까? 어쨌든 대주주 지분이 높은 거는 맞을 거고, 품절주니까. 뭔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 셋이 대표적인 품절주다. 근데 여기에 엘컴텍이 추가된다. 엘컴텍은 금 관련주예요. 이거는 이제 품절주의 느낌보다는 금 관련주인데, 지수가 아까 하방으로 가면은 그 거대 자본들은 안전자산을 간다고 했잖아요. 안전자산. 그 안전자산에 금이 상승을 해. 금이 상승을 하고 달러가 가치가 상승을 해. 그러면 이제 금이 상승을 하면은 엘컴텍이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이 상승을 한다고 엘컴텍이 무조건 가지도 않아요. 금이 상승을 한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특정한 이슈, 변곡, 뭐 모멘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때, 뭐 금값이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뜨거나, 뭐 금값이 요동을 친다거나, 갑자기 요동을 쳐서 뭐 한 5% 급등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부각을 받는 거죠. 그때 엘컴텍이 엘컴텍 금 관련주였지, 사자, 이런 단타 자금들이 모이는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상승을 해요.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죠. 뭐 회사가, 그러니까 해치주라고 해서 무조건 해치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쟤네 회사가 가지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신라 섬유면 뭐 섬유 쪽에 뭔가 가치가 있을 거고, 뭐 중고차 이슈가 있으면 중고차의 가치대로도 움직일 거고, 정치주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회사들은 각자의 회사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이슈 중에서 이제 엘컴텍이 금에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상승을 하는 거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무조건적인 건 없다. 그래서 이제 품절주, 안전자산인 뭐 금 관련주, 요게 이제 해지주에 포함이 됐다.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어쩌다 이 긴 내용을 설명을 했지. 그거 되돌아가기가 힘든데, 이러면. 아까 뭐까지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지? 오늘 했지. 뭐 얘기하다가 넘어가는지 돌아가는 그걸 잡아야 되는데 못 잡겠네. 어쨌든 다시 설명을 이어갈게요. 목 아파. 금 관련주까지 해지주다 설명을 했어.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동전주. 기대감 설명하다가 여기 있구나. 여기 기대감이라고 적어놔. 동전주가 해지주냐? 왜 해지주냐? 해지주에 대한 설명은 대안이라고 했죠. 대안투자. 3월 달에 상패 리스크가 있어요. 상패. 간보, 상패. 간보 상패는 왜 일어나냐? 뭐 회계 부정은 다른 의미일 텐데, 하여간 뭐 실적이 안 좋아. 회사가 뭐 사정이 안 좋아. 그러면은 상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져서 동전주가 됐어. 동전주가 돼서 악순환이 반복돼. 동전주가 됐으니까 또 이제 더 빠져. 주가는 더 빠지고, 얘네 동전주다 하지 말자 뭐 이러고, 그러면 또 이제 투자가 안 들어오고, 또 회사는 또 악순환이 돼. 그래서 하락이 계속 심화되면 뭐냐? 상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악재죠. 동전주의 기본적인 골자. 이 동전주는 기본적으로 악재를 갖고 있는 거야. 상패 가능성에 대한. 그러면은 달리 말하면은
동전주는 보지 말자 요게 되는 거죠. 보지 말자. 그러면 이제 또 악순환하는 데서 더 하락이 지속되고, 기본적으로 동전주는 이런데 기대감이 이제 형성되는 순간이 있어. 그게 뭐냐? 간보를 제출을 하는 거야. 이번에 상패를 면했습니다. 그럼 악재가 어떻게 돼? 해소가 되겠죠. 악재가 해소가 돼. 그럼 기대감이 생겨.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 상패가 안 된다는 거는 바닥을 찍었다는 게 돼. 오히려 바닥을 찍었다는 건 돌릴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 기대감. 주식은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당장에 회사가 돈이 많고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배당 투자를 안 해. 배당 투자를 안 하고 뭐 돈 갖다가 자기네가 자꾸 뭐 다른 것만 하고 뭐 기업의 가치가 높아갈 것 같지도 않고 주주에게 환원이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런 종목들은 안 가요. 실적이 좋아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건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주식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주식이라는 건 그 기대감의 반영이거든요. 테슬라가 당장 지금 뭐 많이 판다는 얘기는 뭐야? 나중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뭔가 더 실적이 좋아져서 자본이 늘어나고 이걸 갖다 뭘 투자를 하겠다. 뭔가 또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자꾸 선순환이 돼서 주가도 오르겠고 뭐 주주에게 배당도 오르겠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상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비상장인 스페이스 X도 있고 뭐 뉴럴링크도 있고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가 나중에 이제 뭐 좋아질 거다, 실적을 가질 거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가 지금 당장 자동차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도 만드는데 그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동전주가 하락을 할 때 상패 시즌에 왜 해지주가 되냐면 오히려 이제 상패 시즌이란 실적 시즌의 해지라는 개념이 상패인 거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대안 투자가 되는 거니까. 실적이 이슈가 있어. 실적이 돼. 실적이 좋아. 그러면 실적 좋은 게 가겠죠. 가는데 반대로 이제 상패 시즌에 지금 방금 전에 말은 조금 이상했다. 상패 시즌에 아까 이제 레버리지의 해지가 인버스였고 인버스의 해지가 레버리지였으니까 실적의 해지가 상패 종목이 될 수가 있나? 실적 시즌에 실적이 안 좋은 것들 모르겠다. 이건 조금 애매한데 일단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거의 2시간 동안 떠들고 있어갖고, 반대로 상패 시즌에 그러니까 결국 실적 시즌인 거잖아요. 상패 시즌이라는 거 같은 개념이잖아. 실적이 안 되니까 상패가 되는 거니까 이때 해지주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거나 아니면 좋아질 기대감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상패를 벗어난 거겠죠. 그래서 동전주가 해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설명을 했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기대감을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기대감을 얘기를 했을까? 또 다시 올려봐야겠죠. 아까 여기 어디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비트팜스 9% 얘기했었고, 윤석열 관련주를 만들었던 게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게 기대감이 나오나? 저는 아까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하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맞다고 치고 저는 탄핵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탄핵을 찬성해. 그게
저의 주식이 아니라 저의 정치 성향 자체가 약간 좀 좌파스러워요. 뭐 그거는 내가 기본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이제 중도의 입장에서 보편적 국익에 합당한 너와 나 모두에게 합당한 거를 추구를 해요. 그런 추구미가 있어. 근데 탄핵 정국이 아유 길게 얘기 안 할게.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 정국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이건 이전 영상에 썸네일도 올렸는데 환율을 끌어올리고 외국인들에게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가중시킨단 말이에요. 북한이 왜 지정학적 리스크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리스크 왜 있어? 독재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군사 따지고 보면 군사 정권인 거잖아요. 북한은 군으로 갔다가 사람들 잡고 막 지네 맘대로 독재하고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지. 군사 계엄을 일으키는데 군사 정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신뢰하고 투자를 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석열 관련주를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 혹시나 탄핵이 기각돼. 그럼 윤석열 관련주가 튀니까. 이제 왜 기대감을 설명인지 알겠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윤석열 관련주가 싹 다 사라졌어요.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그래서 기대감을 설명했구나. 왜냐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호재 뉴스가 뜨면은 뭐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호재 소멸. 뉴스가 뜨면 호재 소멸. 그런 거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저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슈가 붙는 게 맞거든요. 이슈가 붙고 관련주를 계속 추종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주, 인맥주 이런 것들은 정치주, 인맥주 이런 것들은 뭔가 조금 실질적인 그런 것보다 기대감에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게 어쩔 거다, 어떻게 하겠다, 뭐 인맥이 있으니까 이런 회사를 이끌어 주겠다, 이런 관련 정책을 해서 이 회사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가 싹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각 시에는 다시 그게 부각될 수 있으니까 관련주가 튈 수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를 정리를 했다. 요 기대감 설명하는데 이렇게 돌아왔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거는 저희 방에 제 방에 있는데 인용 기각 어저께 7대2였는데 2명 늘고 여기 하나 더 늘었네. 기각이. 거의 비율이 한 3대1 정도 되네요. 이건 체크를 해보려고 한 건데 사실 몰라요. 이게 제가 질문을 탄핵 인용 기각 이렇게만 써서 이게 바라는 건지 이렇게 될 것 같은 건지. 저는 바라는 건 인용이고 될 것 같은 것도 인용인데 긴가민가 해요. 저는 한 비율로 치면은 6대4 정도? 인용이 될 것 같은 게 6이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싶은 게 4. 바라는 거는 뭐 10대 0이죠. 9대 1, 아니 10대 0. 바라는 건 10대 0. 이거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다.
뭐 어쨌든 다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말을 많이 했네 오늘? 오전 7시 지났네. 아, 목 아파. 아닌가? 여기 안 봤는데. 아직 장 시작도 안 했었어? 아이씨, 뭐야. 이때 장 시작도 안 한, 1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장 시작도 안 한 거였어, 아직까지? 나스닥 수익, 나스닥을 제가 19074에 매수를 해서 이게 이제 고점인데 20045에 정확히 터지진 않았고 2만 20인가? 2만 원짜리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로 5%를 먹었어요. 5%. 틱으로 4,000틱 정도. 근데 그리고 나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전환은 이제 거의 최고점에서 했는데 마치 저점에서 채바닥 잡듯이 반대로 하는 건 이제 최고점에서 했는데 이제 하방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했거든요. 18874 6%를 먹은 거죠. 아래로 틱으로 약 4700틱. 지금 5%까지 가는 데는 3일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11%를 청산한 거는 어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 그만큼 나스닥이 어제 변동이 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바닥에서 잡아서 2%를 노리고 매수를 했다. 제가 이제 기존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수 얘기가, 나스닥 지수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매매 내용보다 뭐 일단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설명했던 거의 내용이 뭐였냐면 2018년 9월 관세가 적용이 됐어. 관세가 적용이 되고 25%의 관세였는데 지수 하락이, 나스닥 하락이 24%였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앞전에는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발언에서 한 14%였나? 12%였나? 그 정도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스닥이 하락이 나올 때 한 12% 정도면 충분히 나온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 뭐냐? 이때는 거의 1년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취임하자마자 얘기를 했고 지금 바로 4월 달에 관세를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짧은 거야. 바로 12%만 갈 게 아니라 이 적용 범위까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관세 얘기 보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 관세를 먹이던데 50%가 빠져야 되는 거냐 지수가. 근데 그렇진 않다고 봐요. 저는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충분히 바닥권이거든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충분히 바닥권이고 이미 앞전에 트럼프의 일기에서 관세에 대한 적응이 있었어요. 적응이.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적인 건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기대감. 뭐 선물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기대감인데 이게 투자 심리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기대감이라는 거. 근데 적응이 됐다는 건 더 이상 저 관세에 대해서 뭔가 무뎌졌다는 거야.
무디해졌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 그러니까 좋은 측면으로 얘기하면 기대감도 별로 없고 나쁜 측면으로 얘기하면 뭐 그래봤자 이렇게까지 하겠지 뭐 그냥 이런 거죠. 기대감도 없고 그 반대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뭐 해봤자 더 하겠어. 저번에 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별로 달라질 것도 없더만 그냥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가 오히려 더 많이 빠지더만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발표에 대해서 어저께 뭐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자본가들이 했던 생각한 기대감보다는 좀 더 그 하락이 있어서 하락폭이 있어서 그러니까 관세율이 좀 더 세서 사람들이 기대한 건 한 뭐 25% 30% 정도 되는데 관세율이 뭐 40% 50% 이렇게 돼서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미 이런 과정들조차도 앞전에 트럼프 일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나스닥을 매수를 돌린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스닥 위로 5% 먹고 아래로 또 하방으로 6%를 11%를 먹었네 도합. 이제 자야지 그랬는데 프리장 2%만 돌려라. 13% 먹고 끝내자.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 더 뺐지. 5% 올랐는데 어제 올린 거 그대로 뺀다고? 나스닥이 아니라 테슬라 말하는 거 아니야? 나스닥은 어제 올린 거 그대로 빼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아 뉴스가. 동방 메디컬 삐아도 요거 하고 튀었죠. 이거 다음날 바로 튀었지. 이재명주 이스타코 기타 등등 이재명주도 나갔었고 고영 이때도 나갔네. 모비데이즈 나갔고 모나리자 나갔고 이지바이오 나갔고 온코닉 제일약품 같이 볼 것 여기 얘기하죠. 브이고를 써있죠. 제일약품 생각할수록 열받네. 키움 위너스 이길 시초가 매수. 이거 다시 재매수 했어야 되는데 위너스도 오늘 많이 튀었거든요. 오케이 볼게요. 오늘 진짜 제대로 꼬였어. 아침부터 에르코스가 27% 정도 상승을 했어요. 코데지 컴바인 열받네. 안 눌려요. 이때부터 이제 안돼. 샀는데 매도를 못해. VI네. 미칠 노릇이네. 팔지도 못하고 떡상하고 있네. 네 아는데 키움에 있는 종목이니 답답하죠. 아이씨 금액이 나오네. 제일약품도 못 썼네. 얘기하죠. 모니터랩은 왜? 이건 왜? 이거는 이제 와이즈버즈 차액을 계산하면 안 돼. 계산했던 거고. 영웅문 고점 놓친 종목 5개였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일약품도 못 샀고 짜증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펭귄만 살고 있는 허드앤 맥도날드 섬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뭔 똘갱이 같은 소리야. 펭귄한테 왜 관세를 먹여?
또라이 아니냐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류로 인해서 수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영상은 찍어놨고 매도하려던 고점 대비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지어 매수하려던 것도 25%, 20% 정정. 이게 제일약품입니다. 20%. 다른 증권 계좌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 근데 시초에 아까 시초에 같이 본다고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약품 샀으면 20%인데 다른 증권에서는 거의 한 4, 5% 사태를 겪고 나서 4, 5% 뒤에 샀기 때문에 손해긴 하죠, 좀. 키움이 렉으로 다운걸어서 매도세가 안 나와서 지수가 덜 빠졌다는 소리가 떠도네요. 참신한 개소리. 대성창투 가자. 추메로 대응하자. 아가방 차트랑 대성창투는 비슷한 정보 대성창. 다 비슷해요, 다. 지금 보니까 다 비슷해요. 아가방이랑 대성은 같은 정책주라 뭐 그런데 제가 본 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비슷하다고 했던 건데 좁은 범위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그 매매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의 형태인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의 모든 종목이 그런 형태예요. 근데 그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이 그런 형태였을 때 딱 두 가지 경우거든요. 지수가 급등을 하거나 지수가 떡락을 하거나 떡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기대감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따지고 보면 탄핵이 됐어. 탄핵이 되면 탄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해소가 돼. 그러니까 호재 뉴스가 발표돼서 뉴스에 팔아라? 그거랑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어쨌든 탄핵이 돼서 다음 정권까지 준비를 하고 그 준비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보통 대선주가 튀는 기간이 대선 전 3개월이란 말이에요. 딱 지금 튈 수 있는 구간이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변동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상방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도 다 바닥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어서 빠져도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 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일단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저는 큰 범위에서 봐서 비슷한지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비슷합니다. 다 전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이제 정연적인 이재명 그거 관련주죠. 원래 코나아이가 대장이었거든요. 지역화폐.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재명이 뭐 여기다가 돈을 받아먹느니 어쩌느니 그런 이슈가 있어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코나아이였고 코나아이가 대장으로 알고 있어요. 유라클 상한가 같죠? 유라클 개튄다. 어제도 매매했던 거고.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코가 막히지? 기가 막힐 노릇이구만. 래퍼 여보요? 이러고 종가에 패는 걸까? 탄핵 이슈로 올리는 걸까? 미정한 개나락이네. 공유기 하나 샀는데 불량 왔네. 쓱을. 유라클 미라클. 유라클도 추매하려고 했던 거네 보니까. 유라클 얘기가 있나? 그냥 차트 보고 한 말인가?
유라클. 유라클이나 다시 가라. 3월 31일 날 얘기를 했었네. 추천도 했었던 것 같은데 추천은 안 했나? 그냥 계속 저렇게만 얘기했나? 모르겠다. 아마 영상에 올려 차트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면 영상에 올렸을 텐데. 유라클 선이 안 그어져 있네. 아 근데 이거 매매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있는데 아닌가? 모르겠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유라클 미라클 추매하려 키운 개같은 대성창투. BS가 안 떴어요. 그래서 캡처를 안 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뜨기나 지금은 이제 뜨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어쨌든 대성창투도 먹었다. 대성창투 했고 뭐 이렇게 있다. 급등했다. 나스닥 0.6% 위로 5% 아래로 6% 다시 위로 2% 먹는다. 아까 전에 봤을 때 1%였거든요. 지금 뭐 1시간 정도 지나서 모르겠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왜 그럼 또 에르커스까지 해서 그랬지. 에르커스 가자 했제 그랬제. 가제? 가제는 뭐야? 했제 그랬제. 이걸로 캡처를 하고 복사를 하고 이걸 눌러서 에르커스 어저께 4월 2일날 한 번 더 가능. 한 번 더 가능이란 건 전날에도 추천을 했다는 얘기예요. 전날에 추천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한 번 더 하면은 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종배 가능. 돌파 체크하고 이건 아마 보면은 그게 있을 겁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선을 그어놨다는 거야. 차트를 같이 올렸다는 거야. 종배 에르코스 봐봐. 한 번 더 가능. 돌파 체크. 이거 어제 영상에 올렸던 것 같은데? 올렸구나. 아까 얘기했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보라고. 어제 영상에 올렸죠.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체크하면 여기까지 가고 이것도 그냥 돌파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까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에르코스가 오늘 9770을 찍고 빠졌어요. 뭐 상한가까지는 안 가는데 고가 29%. 야이씨 거의 상한가네. 고가 29%. 여기까지 본다 했죠. 35%짜리 35% 본다고 했다잉. 다시 뭘 이거였지. 에르코스 카제 7,550원에 추천 4월 2일 목표가 35%대 1,200원. 여기 찍고 나면 그 다음까지 간다고. 73%. 삼양 인시캠 이거는 캡처를 올려야겠다. 요때 매수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이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복계자로 제가 매매를 한 건데 이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매수하는 방법,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거의 관점에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캡처를 떴습니다.
참 반대로만 하네. 영상은 보냐? 영상은 보는 거냐 도대체? 에르코스 고령친 BS가 안 돼갖고 이제 체크해달라고 하죠. 위너스 고점. 위너스 아까 보니까 위너스도 추매한다고 써놨었는데, 시초에 추매한다고 써놨었는데 매수 못했어. 형 오늘 키움 때문에 짜증나. 아빠 아직 안 팔았다. 위너스 어제 영상 보신 분은 알죠? 아바의 위너 테이크스 이럴 인용 기각 인용 3대1 헌재가 8명이니까 한 6대2 정도 나오겠네. 키움이 보상은 다 해준다고 하네요. 뭐 말로는 해준다는데 모르겠어. 왜 자꾸 나와 이거? 위세아이텍도 가자. 뭐야? 다 팔렸다 썩을. 아니네 있네. 아무래도 제접해야겠다. 9,400에서 22,000. 134%. 이거 뭐 계산한 거지? 9,400에서 22,000은 뭘 계산한 걸까? 모르겠네. 뭘 계산한 거지? 이거 고영이다. 고영 예전에 9,400원에 사서 22,000원에 팔았었거든요. 134% 먹었는데 고영을 오늘 원래 몰빵으로 추천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할 건데 앞에 얘기 설명한 거에서 아마 설명이 다 됐을 거예요. 고영 이지바이오 가유 유라클 상 차트까지 그려졌다잉. 해째 그랬제다잉. 종가 베팅 이지바이오 이거 뭐 29점 몇 프로인데 상한까지 거의 상한가 가까이. 위너스도 많이 튀었는데 API 따서 카톡 명령어 매수 주문 체결되게 하면 좋은데 코스닥 다 돌렸노. 유라클 저 바닥에 있는 거 안 팔았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추매한 겁니다. 갑자기 훅 빠지길래 추매한 거. 고영 몰빵하고 싶은데 고영 탄핵 발부 리스크 있으니까 조심해. 이래서 정치 관련주냐고 물어본 거구나. 그냥 지수가 다 출렁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 YG버저 다시 간다. 이거 다시 샀다가 팔았어야 되는데 키움 놈들을 보상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못 팔았잖아. 비중이 확 줄긴 했는데 먹을 거 덜 먹었잖아 이 자식들아. 이분들아. 이거 NXT 이거 잠깐만 주문 먼저 걸어놔야지.
345, 37,000, 345, 3740원.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종료되었습니다. 뭐 녹화가 계속 되고 있었네. 언제부터 녹화가 되고 있었지? 고영은 지금 고영 이 젠프릭스 이게 잘 안 보여서 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65%. 아까 상승하고 있다 했지. 60 몇 프로. 떡락인가 했을 때 줍줍했죠. 좀 이따 이제 나올 건데. 아직텍 상한가도 먹었고. 자리가 보면은 갓동 자리가 보면은 대주산업이랑 영보화학. 지금 잠깐이 아니라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거의 한 지금 3시간 가까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거 틀다가 갔다 왔는데 시간이 확 지났죠. 근데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꼭 혈변을 보면은 뭔가 일이 벌어지던데 지금 그렇단 말이죠. 일단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긴 한데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저거 있잖아. 세종시 관련주, 프롬파스트, 영보화학, 대주산업, 유라테크는 오늘 1,900원에 목표가 찍어서 팔았거든. 다는 아니고 이제 완전 소량만 남겨놓고 저 바닥에 있는 단가 바닥에 있는 거 그